자, 요즘 지수 상태가 좋아서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들어온 자들의 전쟁터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전쟁터와 다를 게 없었는데 요즘에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또 급하게 올라온 것들이나 최근에 거래가 몰렸던 것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 한 방에 마이너스 6%, 7%, 5%, 오르는 것도 7%, 5%, 이런 식으로 시간의 거래까지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고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응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서 지수가 진정이 되고 다시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강력한 구간에서 스윙 투자로 대응하는 게 가장 수월한 시장입니다. 스윙 투자라고 수익률이 적은 게 아니라 요즘에 종목들 움직였다 하면은 뭐 하루에 10%, 20%, 장기 투자로도 20% 이상 확실하게 먹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한 구간에서 줄 때 먹는 것을 지키면서 물론 전량 매도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매도로 안정적인 수익부터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마음 편하게 추세가 무너진다 싶을 때까지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영원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는 없고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구간에서만 각자 그릇대로 적당한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초대형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도 호재든 악재든 아니면 아무 호재 악재 없이도 단순히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한 방에 쳐버리니까 줄 때 못 먹으면은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시장이며, 진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최고가를 찍는 초대형주 위주로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정말 힘든 캔들이 나오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저런 음봉 떴다 하면은 매수세가 줄을 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도망가기 바쁜데 외국인들이 신고가에서 주도하는 초대형주는 떨어지기만 하면 서로 죽기 위해서 매수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8% 떨어지는 날 아래꼬리 달고서 말아 올렸으며 물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도 마이너스 9%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아니고서 잘못 매매를 했을 때 아무리 수익 중이라 하더라도 한 방에 뒤통수를 쳐버릴 수 있으니까 줄 때 못 먹으면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시장이며, 저 역시 최근에 매매가 그런데 정말 자신있게 들어갔지만 줄 때 못 먹으니까 수익금을 전부 다 뺏어가 버려서 수익도 못 챙기고 매도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를 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덕전자도 같이 매매를 했는데 특히 대덕전자를 좀 고점에서 비중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 수익금이 거의 1,400 찍혔었는데 그 1,400 찍힌 수익금을 한 푼도 못 챙겼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좀 고점에 들어가서 어차피 신고가 근처니까 가야 될 자리니까 버틸려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도 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버텨보자. 근데 그 한 달을 버티기 위해서 초기에 좀 잘 돼야지. 저는 버티는 성격이라서 초기에 좀 잘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덕전자도 여기서 주가가 양봉 나와서 신고가 뚫어서 마감을 했다면 당연히 매도를 안 했을 텐데 가야 될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윙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이 찍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뭐 오전장에 눌렸을 때도 냅뒀고 이렇게 급등할 때도 냅뒀습니다. 어쨌든 고점을 뚫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가야 될 자리에서 이런 음봉이 나와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고점이었던 17,100원 이거 이상해서 마감을 한다면 그때 또 찔러 보기야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가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나온 상태라 지켜봐야 될 것 같으며 이것도 기관 투자자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매도를 했는데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이것도 장중에 좀 대덕전자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거 두 개 말고 또 새로운 종목 두 개를 매수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기회를 보고 다시 들어가야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황금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덕전자만 아니었으면 안 팔았을 텐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해서 이때 황금선 깨는 것을 보고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버티고 싶은데 이 단타 습관 때문에 아쉬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대덕전자도 1,000만원 이상 챙기고 매도를 했으면 후회라도 없을 텐데 뭔가 마음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으며 중요한 자리는 황금선 처음 회복했던 16만 6천원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었던 17만 1천원 거의 17만 8,500원 17만 6천원에서 16만 6천원에서 17만 1천원 정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미세하게 잘 지켜준다면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꽤나 LG전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털리긴 했지만 주가가 확실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10% 거래량만 붙었다 하면 수급이 붙었다 하면 언제라도 급등이 가능한 상황이라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화면과 조건 검색을 볼 텐데 우선 신고가 화면부터 살펴보시면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전주들도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전주도 느낌상 테마를 이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제 원칙상 1,000원짜리 지폐가 되는 동전주 한 900원 중반대 종목이 아닌 이상은 동전주는 잘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동전주들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종금도 이거 시간의 거래에서 눌렸다가 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1,000만 주가 쌓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위 종목 중에 동전주가 많은데 제가 동전주 싫어한다고 동전주가 무조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억지로 저한테 맞추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매매만 하지 잘 할 수 없는 매매는 웬만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자, 동전주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많이 오른 것들 올라가다가 윗골이 길게 달리거나 순식간에 음봉이 뜨는 종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오른 것들은 고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지금 텔랩칩스라는 종목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고점이 21,000원 정도인데 장중에 21,000원을 돌파했지만 1,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내려간다면 매매를 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게 내려가지 않고서 이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려 한다면 그때는 고점을 훨씬 더 높인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1,000원을 확실하게 사수하는지 지켜주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내려갔을 때 19,750원이 전 고점이라서 이상하게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준다. 그러면은 매수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가격을 잘 활용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지만 최근부터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가 상태라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종목에 거래량이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한가 종목 중에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을 실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공략하는 방법은 오후장에 상한가를 갔다면 적당한 시초가에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높게 시작한다면 당연히 리스크만 커지고 먹을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오후장에 상한가 간 종목은 적당한 시초가를 띄우는 게 중요하며 눌림목도 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이 나와야, 너무 큰 음봉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은 언제라도 수직으로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종목들도 꾸준하게 봐준다면 빠지지 않을 때를 이용해서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신고가까지 왔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빠지지 않는다.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힘든 캔들들이 많이 나와서 종목을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줄 때 먹는 게 중요하며 진짜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리 코스피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나중에 조건이 맞는다면 저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황금선 회복해서 일주일 이내로 어떻게 지켜주는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나 아니면 10,000원 근처에 있는 것들, 5,000원 근처, 50,000원 근처에 있는 것들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며 최근에 신규주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규주들 기간 수급까지 막 들어오면서 점점 고점과 거리를 좁히는 이런 종목들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끊기지 않습니다. 신규주가 주주 구성이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초기에 거래량이 안 붙는다 하더라도 그 뒤부터 거래량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괜찮은 캔들로 유지가 될 때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뜸하던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네이처홀딩스, 그리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16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SJ그룹, 좀 생소한 종목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보기 힘든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깨끗한 신규주에 대해서도 거래량과 추세만 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솔브레인, 이것도 지금 그 전에 고점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부터 중요한 자리는 30만 7천원 정도가 될 것이며 다시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는 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며 이것만 어떻게든 지켜준다면 신고가를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캔들 한두 방만 잘 뜨거나 며칠 유지되는 거 보면은 바로 들어갈 종목들도 널렸기 때문에 저처럼 매일 꾸준하게 스스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이것도 봐야 됐고, 네이버랑 카카오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주가가 큰 움직임 없이 좀 다져주는 구간이 있어야 그 뒤부터 그 다음 계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라온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분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왔던 자리 황금선만 유지해준다면, 그리고 그 전에 좀 힘들었던 고점들 13만 5천원, 중요한 자리가 13만 5천원이 될 것 같습니다. 13만 5천원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차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텔레칩스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황금선 회복, 기아차는 아직 크게 신호가 없는데 현대차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한 번 터지면서 좋은 캔들만 뜬다면 그 뒤부터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몸집 좀 있는 양봉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그 뒤부터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코스피 초대형주 추세가 좋은 것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잘 나가다가도 아까 이런 캔들처럼 한 방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피하고 싶다면 차라리 코스피 대형주들 한 방에 저렇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최소한 황금선 추세가 유지되면서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들만 선정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뒤통수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들은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며 꼭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